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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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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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num나님, 매월 15일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27님, 팟빵으로 2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고요. 유튜브 영상에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또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holik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와! 이걸 드디어 제대로 할 수 있다, 그죠? 와, 진짜 그러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그 네. 지난 방송 때 제가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짓을 하고. 네네네네. 맞아요. 그냥 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다. 막 그러고 보니까 지난 방송 편집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방향을 계속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던데? 몰라요? 그래요? 당신께서 무슨- 편집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분가 보다. 아, 그런가? 네네.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네, 여러분 근황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가 어딘가요? 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 여기가 몽환적이고 새로운 공간은 어딘가요?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편집이야. 그럴 수 있네. 그 앨리스가 지금 뒤에 약간 뒤에 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잘라갖고 네. 둥둥둥. 같이 있습니다. 와. 네, 저희 지금 같이 있고요. 저희 지금 있는 곳은 저희 인프런의 스튜디오에서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프런이 제가 다니는 회사이고 그 강의 플랫폼 IT 교육 콘텐츠 강의 플랫폼인데 여기 이제 강사분들 촬영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셀프 스튜디오인데 여기에서 이제 촬영을 처음으로 이렇게 또 하네요. 유튜브 구도라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사실 보는 거 좀 어색해. 완전. 아마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너무 어색할 이렇게 것 같은데요? 셋이 네. 앉아있다냐고 좀 이상하게 아니 또 이상하시겠어요? 왜냐면 배경이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따로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아니 근데 아까 앨리스가 확실히 신기하네. 이 뭐지? 음. 공간을 타시는 게 네. 목소리가 다 달라졌습니다. 톤이 확실히 달라. 그죠. 그래요? 달라졌어요. 확실히 안 졸리네. 아니. 집이 아니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 어. 왜 그 서비스 목소리 나오는 거 있죠? 네. 네, 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나 네. 원래는 그 저기 집에서 할 땐 이런 소리 안 나요? 안 나와요. 네. 이게 회사에서의 톤이다. 그지. 여기 앨리스 직장이에요. 네, 제 회사고요. 지금 퇴근 안 하고 이거 하고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 그래도 오늘은 끝에 가서 텐션 떨어질 일은 없다. 그런가? 그래요. 근데 오프라인이니까 그래. 그렇긴 하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근데 오프라인을 지금 너무 저희가 얼마만이에요? 저희끼리 한 건 처음이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끼리만 한 적이 있어? 누구랑 했어? 오프라인으로는 없어요. 누구랑 아, 했어? 그 게스트분 오셨을 때 벌써 언제야? 작년도 셋이서 한 적이 없다고? 없는 것 셋이서만은 같은데? 오프라인에서는 안 했고. 진심? 그쵸. 응. 네. 웬일이야? 네. 처음이네요. 처음이잖아요. 네, 요 처음인 것 구도는 처음입니다. 그렇구나. 그 팟캐스트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셋이서도 해본 줄 알았어요. 아니. 네, 그래서 저희 너무 오랜만에 셋이서 얼굴 보는 것도 오랜만이라서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셋이 같이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그 방송 이후 처음이죠. 네, 그 방송이 실제로도 처음이었고. 네. 그렇죠. 그 방송이 뭔데? 그 방송이 뭔지는 찾아봐야죠.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네, 한 맞아요. 1년도 더 된 일이니까. 맞아요. 네. 셋이 이렇게 모인 게 진짜 오랜만이다라는 것.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만났다라는 얘기이고요. 근황 얘기도 다른 거 재밌는 거 있으세요? 김 팀장은 없다고 할 거고. 어떻게 알았지? 있잖아요. 뭐요? 지금 유튜브 세팅으로 녹음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전문 유튜버 김팀장입니다. 이거 되게 자벌레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게 몰랐어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 맨투맨티를 입었더니만 세상에. 원래는 이 안으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근데 넣었더니 이 마이크가 목에 닿아가지고 네, 이상한 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벌레 컨셉으로 이 자벌레 컨셉이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팟캐스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오시면 네. 김 팀장님의 제 목젖 아래로 시커먼 자벌레 한 마리가 진짜 놓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돼서 요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이 빵 뜨면 그럼. 전문 유튜버는 이렇게 세팅한다. 그치. 이게 무슨 전문 유튜버야?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데이터링입니다. 네, 그럼 자벌레 김 팀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네, 박박사님은 뭐 근황 있으세요? 근황 애기들이 지금 열나고 아파갖고 네 지금 첫째도 지나갔고 첫째는 이제 기침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계속 안아달라 그래서 이제 제 몸이 부서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한 9kg, 10kg 되니까 네, 계속 들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밤에 어쨌든 무조건 깨고 응급실도 한번 갔다 왔고 네. 아니, 애기들은 원래 그렇게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치할 수도 있는데 차마 방치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지. 네. 지금 못 먹는 만큼 못 크는 거거든요. 아기 때 영양분은 영양분을 그날 섭취를 못하면 섭취 못한 만큼이 그냥 마이너스야. 그날 까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에 몰아서 새끼 먹고 이렇게 안 하니까 지금 커야 될 때의 영양분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서 그게 좀 아쉽죠. 근데 뭐 안 아플 순 없으니까 이게 언제건 있을 랜덤한 일 중에 하나여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해피패스로 쫙 잘 크기를 사실은 기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게 되는 걸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겪으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면역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프고 이럴 때? 그게 뭐 저도 정확하게 전문가고 이런 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플 때보다는 그 전에 병원균에 노출되는 걸로 면역이 생기고 아프기 전에 네, 그러니까 아기들의 6개월 이전의 세계에서는 사실 병에 직접 걸릴 일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가 주는 면역 그 보호막 같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병에 엄마가 실드를 쳐주는군요. 네, 초기 실드를 쳐줘요. 그 초보자 버프를 한번 해줘. 그렇구나. 네. 그러고 나서 그게 벗겨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첫째, 둘째 같이 있으면 이제 유치원 이런 데 무조건 걸려오거든요. 거기 한번 돈단 말이야, 무조건. 근데 이제 그거 걸려서 오면 집에 다 같이 걸리고. 이런 게 이제 애들 있으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런데 저희 집은 이번에 한 번 했다. 제가 아는 집들은 2번 웨이브 한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얌전하게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얼른 낳기를. 네, 뭐 이제 고열은 지나갔고 그거 콧물하고 있는 중이고 콧물이랑 기침 끝나면 낫는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앨리스는 안 아파요? 왜? 네? 아파야 돼요? 무슨 소리야? 자주 아프기를 해. 저요? 요즘은 좀 괜찮아요. 한동안 다행이다. 너무 바빠서 그랬던가? 그래. 요즘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맞아. 지금 애기한테도 잘 먹고 잘 자기만 바랄 뿐이에요, 진짜. 그것만 해도 컨디션이 나아지니까. 맞아요. 네, 안 아프고요. 저는 근황 일단. 네, 근황? 근황 진짜 생각하면 할 게 없구나. 이게 생각보다. 그래요? 뭐 좀 물어봐요. 요즘에 운전하고 있습니까? 운전이요. 맞아요. 운전. 오늘 또 퇴근할 때 운전해야 되는데요. 안 돼. 이런 장르의 사람은 할 수 없어. 그 운전이 삶의 낙인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낙이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니지. 너무 초보니까 아직 낙이 되기에는 너무 무섭겠지. 아니, 낙이어야만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매일 해야 되는데 낙이면 좋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죠. 네, 뭐 그건 그런데요. 네. 진짜 운전 진짜 돈 주고 고문받는 느낌이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럼 못한다니까. 나의 돈과 노동력을 써서 나를 괴롭히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나서서 심지어. 심지어. 자기가 의사결정해서. 무슨 생각이었지?까지 미쳤던 거죠, 그냥. 그때 약간 돌아가지고 그래, 택시를 타느니 운전을 하지 이러고서는 이제 그 구동 모델을 했던 건데
에이 모르겠어요. 뭐 이따 또 해봐야지. 뭐 못하겠으면 그냥 가지 뭐. 이게 전형적인 책상 물림 의사결정이지 않습니까? 뭐요? 현실을 해보지 않고 결정을 다 해놓고 아, 현실은 내가 괴리가 나한테.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근데 내 뇌와 나는 나잖아. 그죠? 어쩔 수 없어. 해보고 후회하는 수밖에 없다. 아, 그치. 현장을 모르는 뇌가. 내가 회장은 회장은 내가 둘 다 내. 그치. 해보고 뭐 이제 찍어 먹어봐야 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개고생하고 있고요. 아이고. 언제 재밌어질지 모르겠다. 이렇습니다. 네. 한번 놀러 가보면 그때부터는 좀 재미가 붙을 수도 있을 텐데. 장거리로 내가 장거리 출퇴근 말고 놀러 가는 네. 목적으로 운전을 해보죠. 출퇴근길이 뭐 그렇게 즐겁진 않으니까. 그래요. 그렇답니다. 여기 사장님. 사장님. 여기 회사에서 그런 말 해도 돼? 아니야, 나 재밌어요. 지금 녹음을 몇 대로 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저 회사 즐겁고요. 진짜예요. 네, 진짜인데요. 아. 출퇴근길이 싫다고요. 그쵸. 회사 오는 건 좋아요. 아, 회사는 좋은데 출퇴근은. 앨리스가 회사를 좋아하는 건 저희 인프랩의 채용 방송에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맞네. 어쩜 그렇게 애사심이 넘치는지. 그렇죠. 그 완전 입사 초잖아요, 그거. 그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채용 방송을? 네. 아니 그 인프랩 관련된 주제로 방송을 한 번 더 하면 애사심이 또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테스트용으로. 그죠. 두 개. 내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 좋아요. 내년 2월에 한번 해보자. 내년 딱 1년 되는 그쯤에 한번. 그 고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채용 방송에 사실 그냥 개발자 채용 방송은 저희가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수요가 많긴 하거든요. 개발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커버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거에 대한 시도가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긴 해요. 네. 그게 관련 있지만 사실 개발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고민이에요, 계속. 네, 고민해 봅시다. 네. 그래서 다음 데이터 엔지니어링 채용 방송은 인프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뽑혔어. 진짜? 네. 어떤 분이에요? 우리 방송 덕분에 뽑힌 거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좀 오시 좀 됐고요. 그것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 안 오신 걸 보니까. 나한테 와서 데이터릭 들었어요 하셨으면은 들으셨겠구나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제 데이터 잘 보기 위한 그 파이프라인 작업과 그런 것들 열심히 데이터 엔지니어 분과 데이터 분석가도 한 분 더 오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몇 달 후에 모셔보면 되겠다. 그래. 인프랩은 어떤 상태? 인프랩의 데이터 환경. 그래. 너무 좋아요. 그래요. 언젠가는. 근데 그래봅시다. 초반이란 얘기 딱 들으니까 가슴이 막 벅벅하고 그러네요. 갑자기? 갑자기? 지금 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세팅의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지. 특히 이제 지금 새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애들을 올리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마음껏 세팅하기 같은 건 안 된다고. 거기서 오는 힘듦이 있어요, 확실히. 아무튼 저희 이제 주제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너무 스튜디오에 신났습니다. 우리 네, 지금. 맞아요. 저희 이제 잡담을 신나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이런 유튜브 구도로 재미나게 그냥 수다 떨 만한 주제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홀릭 멤버들이 창업을 한다면 두둥. 오프라인에서 하니까 김태생이 받아준다.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압박감이. 온라인에서 이러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니까 그치, 가만히 앞에 보이죠? 있으니까 뻘쭘해.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오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창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할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특히나 박 박사님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맨 먼저로 김 팀장님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근데 김 팀장님은 사실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창업을 했네. 창업일까요 이게? 뭐 사업자를 내면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가요? 창업이란 대표님이에요? 무엇인가? 아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창업이란 뭐 저 찾아보네 뭐라고 적혀있어요? 중소기업청이 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 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 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 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 내용 등에 잠깐만 이거는 법적인 너무 법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업을 만들면 창업이잖아요. 업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행위가 될 테고
돈을 버는 행위를 시작하면 그게 창업인가요? 그거를 혼자서 사업자 내고 하면 창업 아니에요? 사업자를 안 내면 창업이 아니고?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것도 우리가 시작이야? 근데 우리가 헷갈릴 법한 게 네. 사실은 이 단어의 논란 같은 건 창업이라는 단어보다는 스타트업이 무엇인가. 그건 얘기가 다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냥 가게를 개업하는 것도 창업은 창업인데 그렇지. 근데 그건 스타트업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정의하는 게 오히려 좀 그렇겠네요. 정리가 지금 네. 상황에서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은 법률적인 용어에 가깝고 우리가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정의가 안 돼 있고 우리끼리 그냥 막연히 지금 우리 또래의 우리 주변에 그리고 지금 앨리스가 다니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고요? 아니 가진 않더라도 그냥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얘기할 만한 거리였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창업을 한다면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한다면 스타트업을 차린다면 얘기를 좁힌다. 정말 그럼 얘가 달라지겠네요. 그러네요. 창업한다 그러면은 뭐 서점을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편의점을 열어도 그것도 근데 창업인데?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합의를 합시다. 진짜? 어디까지 얘기할 건데? 난 이런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라니. 그 카페 차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네요. 네. 왜 스타트업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포함해서 얘기합시다. 2대1이었는데 다시 2대1이 됐어. 아니 그래 뭐 스타트업이 아닌 창업이 훨씬 더 많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어떤 창업, 그러니까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박 박사 머리에는 스타트업밖에 없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럴 수 있죠. 그 얘기 하세요. 다른 창업일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그러면 박 박사는 스타트업이 아닌 창업을 해볼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선은 그 물리적인 창업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 몸을 써서 만드는 재화를 판매하는 창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 예를 들어 그 닭강정을 튀긴다든지 빵집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랬냐면 우선 이제 그 가치의 복리 생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닭강정을 팔면 내가 생산한 닭강정의 양이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맥스야.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게 맥스라고 한들 그게 무조건 다 팔려야 그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제한사항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그쵸. 물론 소프트웨어라고 무제한적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게 맞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을 찾고 싶다. 아주 초기엔 그럴 줄 알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소프트웨어라고 그런 게 아니다. 노동 없이는 쉽지 않다. 그럼요. 왜 옛날에 뭐 업무 자동화가 만능의 뭐 무료 개꿀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처럼 소프트웨어라고 그런 게 아니다. 그 여전히 박 박사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인한 완전한 자동화로 인해서 노동 없이 수익을 창출한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LA. 그런 사례가 있어요? 글쎄요. 아니 그런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능한 약간 무한 동력 장치 같은 것인가? 벚꽃 엔딩 같은 게 무한 동력 장치 같으면 되겠죠? 벚꽃 엔딩. 저작권. 있네. 그러네. 있네.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발생하는 활동들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 류의 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저보고 지금 가게를 차릴 거냐 아니면 다른 걸 해볼 거냐라고 하면 가게 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곡을 하겠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죠. 제가 작곡을 잘하는 거 못하고랑은 별개로.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노동 비례적인 수익을 이고 싶지 않은 거죠. 노동이 들어가는 가대. 아니 안 들어갈 수는 없다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소프트웨어 만들기도 노동이잖아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수익이 노동의 강도와 노동의 투입과 비례하게 발생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박 박사도 강의 요청을 간간히 받고 저도 소개를 해주고 하는데 박 박사는 같은 내용의 강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김 팀장은 그렇게 해서 그 강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져요. 다른 사람들은 강의의 그 레파토리를 늘리거든요. 근데 김 팀장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늘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강의의 퀄리티를 계속 올리는 형태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죠. 네, 네, 네. 그걸 계속 다르게 근데 바꿔보고 어쨌든 한 80%는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뭐 핵심이 크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창업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였다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거 주제 보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김 팀장이 나는 할 거 없는데? 라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네. 창업을 한다면 그래서 근데 결국은 창업을 해서 그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아마 저도 그냥 막연히 창업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스타트업을 머릿속에 떠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아이템이 스타트업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일반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어 오던 업태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으니까 내가 창업을 했다라고 스스로 크게 인식하지 않았던 거죠. 뭔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를 꾸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아이디어였잖아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뭐 혁신을 만들겠다라는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의 창업일 거라고 지레짐작을 한 거였죠. 그러네. 근데 아마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업이 그런가 보네요. 우리한테 제일 먼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걸 보면은. 그럴 수 있지. 전 안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창업했을 앨리스 때. 먼저 해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창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근데 옛날에 가족들이랑 창업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북카페를 한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누구랑 방송해? 그러니까 저번에 오프라인 중에 만났다면서. 어디서 해 방송? 무슨 팟캐스트? 나도 좀 듣자. 아니 그 북카페를 대학교 졸업할 때쯤인가 가족들이랑 같이 창업을 해가지고 꽤 오래전이네요. 그러면. 네, 꽤 오래전이고 거의 10년 다 됐어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네. 나 욕하는 줄 알았어. 욕한 거 아니었어? 우리 삐해야 많이 먹었다고. ABC고요. 네. 그때 이제 북카페 창업해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때, 사업을 했던 거네요? 네. 근데 되게 작은 동네 이제 골목 상권 정말 작은 그런 데긴 했었는데 그래서 주말만 손님이 있고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는 그런 북카페였어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을 텐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때 한창 막 누가 그걸 의도해? 그 커피 공부도 막 하고 나도 막 커피 쪽으로 나가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랬었거든요. 진짜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커피 창업이라고 하네. 그러네요. 카페 창업, 커피 창업, 그러니까. 카페 창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 창업을 해서 우리가 너무 편협했어.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아직 직장 생활을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또 직장 생활 좀 해보고 나서 나중에 이거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접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얼마나 어땠길래 왜 다시 하라 그러셨을까? 뭐를? 창업을? 북카페를? 아니, 이미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접고 일을 해보고 다시 오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내가 혼자 앉아 있었어 가게에. 평일에도 내내 이렇게 혼자만 집에 있고 막 뭐 이제 조금씩 뭐 마케팅이라고 해보겠다 치고 해봤자 뭐 카페 그게 이게 별게 있겠어요. 뭐 페이스북에다 뭐 올리고 이런 게 다였으니까. 그래 그땐 인스타도 안 했겠네. 그런 거 없었어 인스타. 그래가지고 자꾸 오늘 C가 자꾸 나오는데 회사에서 욕하고 싶어요. ABC입니다. ABC. ABC고요. 네. 아니 너무 자꾸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창업이라는 걸 좀 어설프게나마 좀 해봤었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먼 미래에는 카페 같은 거 해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친한 사람들 모여서 만날 수 있는 공간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 공간 비즈니스? 약간 그런 것도 하면은 내가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거랑 그리고 저거 창업이 그렇게 두 가지의 느낌이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공간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카페 같은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컨텐츠 쪽으로 이제 많이 업을 쌓아왔으니까 커리어를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내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를 차린다면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 에이전시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스타트업 에이전시? 아니 그러니까 에이전시가 그러니까 마치 연예인 기획사처럼 소속사 이런 기획사처럼 IT 쪽에 계신 분들 이제 저자, 강사 막 이런 분들 있잖아. 연결해주고. 이런 분들의 소속사 에이전시 같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이런 인프런이랑 연결해주기, 뭐 패스 캠퍼스랑 연결해주기, 뭐 이런 걸 이제 다 관리를 해주고 뭐 이런 그런 거 마치 연예인 관리하듯이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면 소속사. 만약 한다면은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가진 재료가 뭐가 있는데 했는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재료. 난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무서워. 그러니까 김 팀장 무서워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뭐가 무서워?
사람들 너무 많이 아는 거 싫어. 아 진짜? 왜냐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자기 강의에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를 들어서 팬이에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듣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왜?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지금 3년 동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3년 양가 넘게지. 감정 있는 거죠. 네. 날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무서워. 뭐 이런. 근데 지금 앨리스가 말한 거 되게 공감 많이 가요. 왜냐면 그 앨리스한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김 팀장한테는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가 그 성인 경력 새 교육 시장 같은 게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 뭔가 슈퍼스타 강사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IT 쪽에. 결국에는 에이전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설민석이라든지 뭐 물론 설민석이 엄청 잘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생각이 나서 그냥 그런 뭐 인기 있는 뭐 스타 강사쯤 뭐 메가스터디에 누구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한 명쯤 터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투자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끼잖아요. 콘텐츠를 만드는 것, 영상을 찍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뭐 어떤 주제를 잡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 일인데 맞아요. 그거를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스타 강사가 나올 수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출판사 다녀봤지, 강의 교육 플랫폼 다녀봤지, 그리고 하는 거 다 사람 만나서 행사 만드는 일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에 다 사람이 있고 또 나머지 주변은 내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제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컨텐츠를 뭐 어떻게 서포트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얼굴마다만 있으면 되는구나. 말이 그래? 아니지. 얼굴마다 하면 돈을 벌어다 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재료를 그쵸.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걸 요리를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근데 제가 사업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 보기에? 그거는 다른 문제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몰라. 아, 그래? 네. 이게 왜 이렇게 사업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잘한다라는 보장은 그건 모르는데 않아요, 보통? 느낌이죠, 느낌이. 저는 느낌은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맨 앞에 나서는 것보단 한 뒤쯤에 있는 게 낫거든요. 한 2인자 정도가 좋거든 사실. 비선실세를 좋아하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지 사장 세우면 되겠네. 남편 세워요. 남편이요? 남편을 바지 사장으로. 아니 대표 직함 주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사업 구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실무진은 또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업가는 이런 성향이다라는 것도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형태의 그 CEO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의 스타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래요. 뭐더라 어디 연구 결과에도 뭐가 있었었는데 그 장르를 구분할 수도 있고 어떤 장르라고 뭐 사업 성과가 좋다라는 보장이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왜 리더도 여러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앨리스가 말한 사업 구조는 사실 앨리스 혼자서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기는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선 그 뭐지? 소위 강의할 사람 혹은 아니면 뭐 개발 책 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 쳐다놓고 얘네들을 채찍질하는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물론 다양한 다른 일이 있지만 내가 그치. 엄청나게 추상화하고 그냥 생략해서 얘기한 거지만 네. 그걸 중요하죠. 그거를 해서 이 사람의 생산된 컨텐츠의 수익 쉐어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IP에 대한 컨트롤 권한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었을 때 수익이 날 거라는 보장을 스스로 못하니까 맞아. 내가 나를 채찍질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중간에 누가 애초에 계약을 맺어서 콘텐츠가 나오기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어떻게든 완성품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한 구조겠네요. 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 비슷한 게 아니지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개발자를 잘 닥달해 갖고 그 IT 뭐 잡지라든지 뭐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 발표자로 내보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전에 그런 일 했었잖아요. 아니 비슷하지.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 놓으면 얘가 네임밸류가 생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이직을 시켜주는 거야. 오, 거기까지.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요? 네. 오. 근데 그것도 가능한 스토리겠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편집장이셔갖고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올라가는 글 중에 그렇게 아, 저도 아는 분이네요. 네, 저도 네. 아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네, 네. 뭐야? 그분 조씨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지금 게임사에 계시는 그분. 아, 네, 그분이요. 네,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용당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반대로 그쪽 에이전시는 그렇게 활용한 거죠. 그런 채널로, 매체로서. 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개발자라는 사람이 사실 대외 커뮤니케이션 몸값 콘텐츠, 키워주기. 대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게 매우 떨어지니까 매우까지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하죠. 예. 다양성 중에 그런 아니 어지간하면 대부분 모든 직군에서 다 떨어지는데 개발자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떨어지는 것들이 눈에 띄니까. 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박박사 페북에. 박 박사님이 나, 그러셨다. 네. 아무튼 그래갖고 그걸 좀 우쭈쭈 해주는 걸로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음. 근데 그 자체를 BM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그걸로 이 개발자의 몸값을 올려주는 걸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 데브릴이 혼자 사업하면 그 모델이네. 맞아요. 네. 사실 그래요. 그렇죠? 프리랜서 데브릴이 그 모델인 거지. 네. 데브릴이 작정하고 돈 벌겠다면 이 모델이네. 네. 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이런 게 나는 그러니까 창업 만약에 스타트업 뭐 이런 걸 한다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업태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거라. 근데 또 지금 시장 환경에서 매우 필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적정한 곳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저 창업할 생각 아직 없고요. 네, 저는 직장인으로 오래오래. 이건 뭔데? 가늘고 길게. 자, 썸네일 나왔다. 아, 이런 식으로 뽑는 거구나. 그럼요. 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김 팀장님은 그래서 뭐.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창업의 범주를 그렇게 넓히면 저도 그런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일단 저는 예전에 그 티셔츠를 수입해가지고 클럽하고 축제 등지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고요. 사업자를 내진 않았는데 네. 제가 제 돈으로 투자를 해서 세금을 내고 진행을 했던 거니까 그것도 뭐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사업자 없이 세금 내더라도 그렇게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냐의 문제가 있어요. 안 넘어오네. 내가 다 피해갈 거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수리해주는 그런 사업을 또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한국에 있는 컴퓨터 기사들한테 증상을 설명하고 고쳐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제가 몇 번 보고 제가 이제 기본적인 수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잠깐 했던 적이 있죠. 근데 두 개를 해보고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하면 안 되겠다. 왜? 사업성이 없다는 걸 해보고 느끼게 된 거죠. 사업성이 없다는 왜냐면 거를. 두 가지 다 제가 뭐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설계를 잘 한 다음에 했던 사업이 아니었고 주변에 아이템을 보이니까 이제 바로 뭐 딱히 자본이 필요 없었으니까 이제 뛰어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해봤더니 제가 들이는 노동력은 무지하게 큰데 얻는 수익이 크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거를 스스로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면서 창업을 한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사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일에 들어가면 약간 창업이란 느낌은 아닌 거고 그렇죠. 내가 만든 이미 거니까. 있는 어떤 일을 내가 그냥 똑같이 한 것 뿐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창업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프리랜서로 컨설팅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필요해진 거죠. 왜냐면 세금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정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도 짓고 사업자도 내고 하고 보니 창업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를 뭐 난 창업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몇 개가 있는데 얘기 안 할 건데요? 야, 이렇게 피한다고? 없는데 이렇게 피한다고? 나는 할 거라서 할 거기 때문에 어설프게 얘기하지 않겠다. 언제 할 건데요? 글쎄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겠다. 아니, 왜냐면 되게 오래전부터 구상을 하고 이제 조금씩 그 정교화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은 있거든요. 네, 그럼 굳이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자기 아이디어를 얘기를 안 했을 때 생기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커서 얘기하는 게 나아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요리사들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자기 레시피 막 공개하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요? 집에서 그 정도 사이즈로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애초에.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다른 가게가 그걸 따라 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 할 만큼 좋은 걸 만든 거가 그렇기도 하고 그걸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허들이 너무 높아요. 다른 사람이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따라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공개해봐야 아무도 따라 안 해. 근데 저렇게나 대단하게 노력을 들여서 맛있게 만들어준다고는 홍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말 안 하고 혼자 갖고 있는 게 행복해요. 행복을 응원합니다. 나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도 사실 그 아이템의 정교화나 발전 등등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게 낫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다른 사람이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실 그것 때문에 진짜 따라해서 내가 그걸 못한 거에 대한 손해보다 얘를 맞아요. 디벨롭 못한 손해가 훨씬 커요. 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자기 혼자는 못 찾잖아요. 절대 못 찾죠. 얘기를 해줬을 때 이런 빈틈이 보인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수정할 수 있겠죠. 아마 제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이템을 들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아요. 네. 오, 응원합니다. 하지만 시작도 안 했는데 응원을 해. 그날이 오면 언제쯤일까?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어. 맞아. 구멍이 안 생기면 새로운 걸 찾게 되겠죠. 그치. 지금 새로운 걸 적극적으로 먼저 시작하긴 애매하긴 하지. 아니 근데 제가 뭐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할 것 같은 아이템이 결코 성공하지 않는다. 네,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강렬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위험한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게 일을 하면서. 저도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생각한 아이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 뭐 내가 대단한 아이디어여서 그런 거 아니고 누가 했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했는데 잘 되면 잘 되는구나. 망하면 저거 하면 망할 수도 있구나.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성공하느냐 여부에 아이템이 얼마나 혁신적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맞아. 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사업에서는. 왜냐면 너무 뻔한 아이디어로도 되게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BM이 뻔한 걸로 넘어가기도 해요.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 네, 그 규모를 감당하기 위한 BM이 혁신적이거나 특이한 형태로 유지하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약간 옛날에 있었던 소셜 커머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소셜 커머스가 그냥 이커머스가 됐지 소셜 커머스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없어졌지. 네, 고설계로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혁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바꿔내고 막 뜯어내고 막 이런 건데 그때나 신기한 거지 뭐 그걸 언제까지나 그 구조를 유지하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 결국엔 유명해지는 것이라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파편 같은 거고 유명해지고 나면 일반 BM으로 동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박 박사님은? 저는 원래 창업을 할 생각이 있어갖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B2C냐 B2B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원래 타겟은 B2B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계기에 그 분석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글로벌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 아이템들 중에 정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몇 개,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 빼고 한 상위 10개인가 30개인가 중에 대부분의 사업 아이템이 굳이 일반화를 하자면 30대, 40대 정도의 열심히 회사를 다녀서 도메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손발을 잘 맞는 팀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도메인에 비어있는 니치 마켓인 B2B 사업을 한 스타트업이다. 라는 분석 보고서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도. 도메인에 비어있는 사업 구성을 여러 회사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가 그러니까 네트워크까지 같이 있는 거죠. 심지어 거의 손발까지 맞춰가며 B2B 사업을 해서 회사를 키웠다라는 그림이 저한테 너무 와닿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회사를 돌아다닌 지 지난 회사까지 계속 그렇게 다녔던 건데 막상 지난 회사에 있을 때 느꼈던 우리나라의 B2B의 현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네트워크에 의존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케이스는 또 특이하게 기술 창업이긴 해요. 제가 봤던 특이한 창업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흐름을 타서 로봇 팔
납품하는 회사가 대박 난 적이 있어요. 음. 왜 대박이 났냐면 대기업들 우리 대표님들께서 로우팔에 꽂히신 거야. 모두 다 같이.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역시 어떤 유행이 있었던 건가요? 유행이 있었던 거죠. 근데 로우팔은 유행이 올 거야라고 믿고 그 사람은 진행을 하셨겠죠. 당연히. 이런 걸 아다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잘 맞은 거지. 로우팔 제작과 로우팔 컨트롤에 대한 기술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유행이 딱 타서 그것 때문에 대기업 외주를 다 받아갖고 납품을 하면서 크게 성장한 케이스. 근데 그러니까 도메인을 잘 아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기회를 잘 받아서 시장을 휩쓸고 혁신하게 되는 케이스가 된 거고, 그렇게 되려면 저는 약간 어디 한 도메인에 꾸준히 붙박고 앉아서 일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굳이 끼워 넣어봐야 챗봇, 텍스트 이 정도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해볼 만한 일이 있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원래 챗봇이 전형적으로 되게 모델이 모든 걸 잘해줄 거야. 같은 형태로 접근하는 챗봇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이드를 2개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 도메인 전문성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챗봇은 데이터가 2군데가 있지 않고 3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3군데를 관리해주는 플랫폼 사업이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고객이 나한테 질문하는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고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의 회사 데이터도 있을 거고 우리 고객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응답을 해주겠죠. 근데 보통의 챗봇의 경우는 사용자가 나한테 준 데이터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데이터하고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채팅 상담사를 운영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있고 안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의 인풋, 우리가 데이터로 받을 수 있죠. 상담사의 응답, 그것도 데이터로 받을 수 있죠. 근데 상담사가 고객의 데이터든 회사의 데이터든 받는데 대답에 안 쓰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네. 등급, 고객 등급이 VIP야. 네.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대답이 다르게 나가는데 그 대답 내에 VIP 고객님이라고 안 해. 그러면 텍스트 데이터의 인풋과 아웃풋만 갖고는 구별이 안 된다. 이 답변이 나오게 된 이유가 VIP 등급이기 때문이야라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배경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다 그냥 사람들이 노가다로 일일이 하드코딩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챗봇이. 배경 정보를 넣어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배경 정보를 기획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 일일이 코딩으로 작업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 아예 만들어낸다고요? 데이터를 아니요. 있는 데이터를 참고하더라도. 있는 데이터를 참고하더라도, 그러니까 태깅을 한다. 대답을 할 거면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랑 기획 방식이랑 2가지가 가능할 거잖아요. 기획 방식으로만 한다는 거죠. 데이터 드리븐으로 못 하고. 왜냐면 이 데이터만 갖고는 그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계에서 이런 질문에 스타 이런 답을 할 거야. 이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일일이 다 만들고 그거 갖다가 챗봇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대답이 단조롭고 다양성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최근에 옛날에 논란이 됐었지만 지금 계속 최근에 다시 오픈한 이루다라는 경우도 그 고객 데이터를 참고하기 부분이 없어요. 네. 그 사람의 인풋과 나의 아웃풋만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요 3번째 데이터를 쓰는 챗봇 케이스가 아직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얘까지 제대로 돼야 고객 응대라는 챗봇이 동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관리하는 어드민, 그 다음에 응답 어드민, 요 2개가 다 있는 형태로 있어야지만 요게 굴러가고, 여긴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요거를 제가 사스로 제공을 해주고, 네, 너네는 채팅 상담사만 운영을 해라. 아니면 내가 운영을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운영 비용을 감소시켜 주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게 결국에는 상담사에게 전달하는 추천 대답과 비슷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나한테 줘. 아니면 너네한테 외주하거나 어드민 할 수 있는 거 줄게. 라고 한 다음에 상담사한테 추천 응답을 계속 전달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상담만 되는 게 아니고 텍스트 추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댓글 관리, 이메일 등등등 CS도 다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은 다 사람이 하고 있거나 로봇이 한다면 노가다로 만들고 있거나 인셈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플랫폼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 정도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왜냐면 순수 챗봇을 위한 설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챗봇이 아니어도 텍스트 대답이 나가거나 텍스트 자동 완성을 해야만 되는 데라면 뭐든지 되겠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해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1번 단점은 우선 사람 운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소프트웨어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안 그런 사업도 있어요? 모든 사업이 일단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죠. 뭐 그냥 앱 출시 그럼 나가 혼자 개발하고 끝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죠. 라는 게 하지 않은 이유예요. 네. 그래요? 네. 그 박 박사는 그런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시작은. 네. 그래야 자본 없이 할 수 있어서? 그죠. 내 몸만 갈아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상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여러 개 시도해서 그 중에 하나 대박이 나서 잘 크면 자본금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를 받은 다음에 사람을 모아서 같이 시작을 하는 시기잖아요, 보통의 스타트업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초기 투자를 받았을 때 해야 되는 저의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투자를 받고 쪽.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부차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부차라는 표현은 애매하고 내가 사업을 이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투자를 받았는데 이쪽의 주장을 내가 거부할 수 없어. 수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돈을 다른 데서 받아왔기 때문에. 네. 그건 맞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받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때. 투자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요? 네. 예를 들어 관련된 사업에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나한테 돈 주는 거 말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기술적으로는 나의 아이템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걸 서포트하는 방향으로만 도와주는 형태라고 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굳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네. 돈만 줄 거라면 그렇게 그건 매력적이지 않고 그거에 도움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도 자기 주장으로 받는 도움이 아니고 일이 되도록 하는 서포트들인 건데 그게 아다르고 어달러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돈 들어간 거 안 아까워지게 만들려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아이템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독립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보통은 투자만 해주시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모드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독립이 중요하다. 독립적인 지금의 제 상황에서는 왜냐면 제가 지금 창업만 갖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분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직 크진 않았지만 저도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업 중에 하나는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하긴 했어요.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전체를 외주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에 인프랩 방송 때도 얘기했어 분명히. 했던 것 같아.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그 퀄리티를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반해 아무리 작은 사업체여도 그 정도의 퀄리티나 그 아웃풋이 유지가 되어야만 되는 펑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 한 명 뽑기라는 건 되게 힘든 투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퀄리티는 퀄리티대로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힘들고 회사는 회사대로 결과물이 안 나오는 의사결정이거든. 맞아요. 근데 작은 회사인데도 필요하고. 분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뽑아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걸 최소한의 퀄리티를 만들려면 내 머릿속으로만 굴려도 3명에서 4명이 필요해요. 5명 정도는 돼야 안정적이라고. 근데 5명을 채용했어. 그럼 아마 스타트업이면 개발팀 전체 사이즈만 할걸요? 그렇게 투자를 못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미 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프로비저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변형들, 여러 변형에 대한 요구사항도 사실은 개별 회사의 작은 회사일 경우 데이터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가 자기는 사실 잘 정제된 결과물 데이터만 얻었으면 좋지 그걸 위한 변형 과정을 일일이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기 싫은 일이고 필요하지만 밖에서 하면 비용 효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주 사업 할 만한 일이다 생각을 했죠. 지금 그런 사업 구조가 있지 않아요? 잘 없나요? 없더라고요. 네. 왜 없을까요? 근데 그 옛날에 저희 방송 중에 그 사업 소개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크롤링 하신 분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그때도 얘기했어요. 맞아. 근데 이제 그분은 크롤링 쪽으로만 가신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제 정리 및 이 로딩 요 단계를 할 때
그거를 외부 데이터로만 한정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저는 사업이 내부 데이터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큰 데라면 자체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지만, 데이터 플랫폼이 완전한 거버넌스,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랑 함께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스 플랫폼이 야, 네가 써?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해주는 데이터 플랫폼인 사스인 형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거버넌스 체계도 그렇고 고속 연산도 그렇고 그런 인프라들을 관리하는 게 어쨌든 규모의 경제가 달성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니까 스타트업 한 30개, 50개의 데이터 그러네요. 엔지니어링을 한 번에 취급해준다.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레이크 중에 뭐가 있을까요? S3에 뭐 아테나를 썼든 아니면 그냥 좀 고속으로 지원해준다고 뭐 트리노를 쓰든 레드시프트를 쓰든 그렇게 어쨌든 해서 데이터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거버넌스랑 보안 체계 다 등급 맞춰갖고 사업해 주면 되니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네, 그쪽에서 요구사항만 주면 주는 족족 만들어주면 되지. 그런 거야. 네. 그게 사람 뽑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나갔을 때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되고 일정 정도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스타트업들한테는 매우 필요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들은 전부 다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세팅해서 자기 데이터를 보고 싶어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상황인데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뭐 클라우드 쓰면 돼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쓰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쓰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익힐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빅쿼리 하우투 뭐 이런 것들 열심히 봐가면서 한다고 한들 안 그거에 최적화니 뭐니 그런 것들은 비즈니스 로직을 짜거나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고 맞아요. 얘 말고 운영하기 위한 지식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외주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클라우드 이용 기술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업이랑 연결시키는 노하우는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여러 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아마존 강의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지금 인프라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인프라 일이라는 게 많은 개발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개발 언어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바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오거든요. 그리고 여러 언어들 중에 좋은 경우는 뭐가 잘못됐어요도 잘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러스트나 엘름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파이썬이 3.11로 올라가면서 그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친절해진 걸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인프라 쪽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네, 원인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리소스 하나 만드는데 15분에서 30분 걸려.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원래 그런 분야가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그러니까. 왜 배관 같은 데 고장 나면 찾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가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외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지. 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거는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 회사한테 외주를 받아서 한꺼번에 한다고 치면 저는 초기 비용만 투입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면 되겠네요. 아니 아이템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제가 아직 이 관련 도메인에 전문성이 많이 쌓이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알겠고 실제로 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랑 협업을 한다면 해볼 만한 아이템인 것 같다. 왜냐면 이 아이템은 반대로 가면 제가 네트워크 쪽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네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랑 클라우드 쪽을 담당해줄 기술 쪽 사람이 한 명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 박사는 CTO를 하고 싶은 건데 CEO가 필요하다?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파트너만 만날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영업 파트너만 있다면? 아니죠. 이 아이템은 기술 파트너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자, 있다는 거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네트워크는 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재밌네. 재밌는데요? 창업 얘기? 창업 얘기 재밌죠. 아주 옛날에 맨 처음에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아이템 중에 하나는 영수증 스캔이었어요. 요즘은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한계가 보여서 접었는데 근데 이거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접은 이유만 얘기하면 돼요. 오케이. 나는 뭔지 알았어. 그래요? 나 몰라. 그 사용자들이 가계부를 쓰는데 가계부를 쓰는 영수증 지금의 서비스들의 영수증은 신용카드의 문자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신용카드의 문자는 무슨 제약 사항이 있냐면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지사가 그 포스기에서 나오는 정보 중에 결제에 필요한 데이터만 신용카드사에 넘기거든요. 얼마 썼다. 어디서 얼마 썼다. 요거만 있어.
그게 항목이 디테일이 뭐고 각각의 항목이 얼마고 그리고 이 가게가 무슨 카테고리의 가게고 뭐 진짜 제목 회사 이름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신용카드사로 등록한 대표 사업군이랑 이름이랑 뭐 총 얼마 누가 얼마 썼다 요거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 가계부가 되게 퀄리티가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구체적으로 뭘 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든 스캔할 수 있거나 그걸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사업 자체는 제가 검증을 반대로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어떤 제가 갔던 그 면접 보러 간 데에서 이미 피지사에다가 그 영수증 데이터를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동작한다는 건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된다고 봤던 건 우리나라에 그 항목이 나오는 포스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수가 10%가 안 돼요. 네.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서울에 모여 있고 지방은 거의 다 쓰지도 않는 데다가 그리고 그 포스기가 아닌 일반 포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종류가 너무 많다. 예. 그리고 새로운 포스기를 도입하는 사업도 너무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 항목 넣는 어려울 수 있죠. 항목 넣는 포스기가 엄청 복잡한 애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빨리 그냥 음식점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2개 더하면 18,000원 이게 훨씬 나은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혁신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먹은 뭐 메뉴가 자동으로 들어가서 뭐 카드만 넣으면 되고 뭐 이렇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거 포스기의 관리 이슈가 너무 높아서 그게 보급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때 피지사 데이터를 샀던 사업자 쪽 얘기로는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이쪽 지역에 한정해서 약간 어떤 도메인에 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대표성은 뛸만하다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갔던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그쪽 사업이 더 발전해 갔나요? 발전한 그 뒤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이거를 시작하려고 맘먹었던 건 대학교 때부터였고요. 그게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건 신한카드 인턴 했을 때였고요. 왜냐면 이미 그 내부 카드 데이터가 그 정도의 디테일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여기다 팔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큰 사업자가 자기네 제품의 분석과 개선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뒤로 아니요 없어요. 네. 근데 거기가 혁신적으로 그런 트라이를 해본 정도에서 끝난 건지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구만요. 네. 뭐 이제 창업 얘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역시 박사님한테 툭 하니까 줄줄줄 나오네요. 금방 무슨 나 이거 진짜 진짜 한 달 동안 얘기할 수 있어. 아 진짜요? 제가 한 200개 들었거든요. 맞아. 이 데이터랑 강의 사업에 관련된 아이템들은 김 팀장한테 맨날 자문을 요청했었어요. 아 진짜 자문 요청하고 다음은 없었구나. 그쵸. 그게 그 강의 쪽 사업 모델을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김 팀장이랑. 그래서 아까 앨리스가 얘기한 거에 대한 얘기에도 사실은 저도 생각했던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돈 버는 사이즈가 나와야 가능한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제 몸을 갈아 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자명한 아이템이어서 그렇죠. 못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 거의 이제 1시간 다 방송돼 가가지고 슬슬 정리를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셋이 창업하면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 할 건데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자신이 왜 없죠? 기권하겠습니다. 네. 사공이 너무 많아. 그렇게는. 오케이. 그렇대요. 뭘 할 수 있을 거냐? 네. 아무래도 콘텐츠 사업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당장 생각하면 그냥 이 채널 제대로 수익 사업화. 그건 맞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팔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러네. 그렇게는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맞네. 그러네요. 지금 이 채널 자체에 힘주기가 가장 만만한 방식이겠죠? 그러네. 쌓여있는 콘텐츠는 이미 있는데 이제 가공이 필요한 거겠죠? 내가 시간만 있으면 진짜 돈 좀 벌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죠? 얼씨구? 시간이 없네. 돈이 없겠지. 왜? 시간이 없지. 아니지. 지금 지금 유튜브 쪽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쇼츠로 일 때는 그 퍼널이 생각보다 상당하대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 쇼츠로만 편집해서 계속 내보내도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쇼츠로 내놓으면 그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알아요? 거기? 그 뉴즈라고 틱톡에서 엄청 그 정보 이런 정보 전달하는 걸로 하는 엄청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엄청 컸던데요. 성장했던데.
이번에 한번 아니 당장 안 될 거만 하더라도 쇼츠가 나와요. 아니 근데 쇼츠 만드는데 에너지가 엄청 든다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 PD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래. 그 PD를 우리가 고용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래서 결론이 돈이 시간이 없다.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앨리스가 할 수 없어. 네. 마찬가지야. 앨리스 시간이 앨리스가 돈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다. 앨리스가 그 시간을 쓰면 어. 여기 못 다니고 돈이 없는 거지. 그래요. 그러네요. 우리가 앨리스에게 그 월급을 줄 돈이 없는 거죠. 네. 뭐좀 그래 이거는 우리 취미 활동이니까요. 네. 혹시 투자할 마음 있으신 청취자 자 여기 데이터 올리포 홀뱅이 11.com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투자할 마음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수익을 해서 돌려드릴게요. 일단 앨리스 월급만 나오면 시작할 수 있어요. 와, 진짜네. 앨리스 월급이 얼만데? 몇 개월까지 견뎌볼 수 있나요? 됐어요. 와, 발 빼는 거 봐. 나 지금 여기 우리 회사에서 이런 말하기 거시기 맞네. 하다고. 어디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짧게만 소감 말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김 팀장님부터.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죠? 네. 아이디어는 많은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업은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할 어떤 그런 모먼트가 생기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나도. 이런 생각이 기다린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렇지. Yes, 알겠습니다. 파파선이. 네, 그러니까 김 팀장 얘기도 공감이 많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 팀장이 저한테 책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창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책의 아이디어라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써내는 게 중요한 내 거지. 몸으로 응. 엉덩이 붙이고. 엉덩이 붙이고 써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책의 내용이 극단적으로 거기가 쓰레기가 들어가 있던 중요하지 않은 거지. 네, 그걸 정리하는 건 차후 문제고. 네. 아니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팟캐스트도 뭐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녹음 시작하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5,000명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네. 이제 만 명까지는 3년 더 걸릴 겁니다. 그래. 아니야, 원래 시작이 힘든 거고요. 맞아. 네, 그 다음은 더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제가 머릿속에만 있고 계속 안 하는 게 천지인데 핑계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제가 혼자 어쨌든 A부터 Z까지 혼자 다 해낼 수 있는 상태인 아이템이 먼저 1번 나오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백엔드, 데이터 분석, 인프라 까지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프론트엔드 정도까지만 나오면 소프트웨어 결과물은 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API만 판매하는 사업 아이템 같은 것도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네, 그것도 하다가 지지부진했었죠. 근데 API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잘 안 하는 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네. 박사 우리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짧게. 그래서 계속 여전히 저는 실행을 못하고 있는 중이고 누가 한번 채찍질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이 들고 투자와 채찍질이 준비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데이터올리포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해주세요. 네, 그러면 앨리스 소감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이 주제로 이렇게까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럼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박 박사님 얘기만 계속 듣겠구나 했는데 우리도 할 말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저는 창업한 적이 없는데 이 두 분 창업을 했어 심지어. 그렇게 되네요? 근데 말은 여기가 제일 많아. 그러게.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회사 대표님이랑 저녁밥 먹다가 이제 언젠가 이제 우리 회사를 같이 잘 키우고 나서 앨리스도 앨리스 사업 하게 되면 그때 우리 회사가 잘 커서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재미있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진심이라고 했다고. 아직 안 컸으니까. 투자할 생각 지금은 없지. 나중 얘긴데. 그러니까 나중 얘기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내 회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언젠가는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어렴풋한 그런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갖고 온 거기도 해요. 왜냐면 언젠가 은퇴는 할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내 사업 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러니까 오래오래 일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늙어서는 한 무슨 재단 같은 데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꼭 돈을 많이 벌진 않더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게 내가
직장인으로서 하는 일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언젠가는 창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그냥 그런 생각으로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네. 멀지 않은 시점일 수도 네. 있어요. 누군가 메일로 네. 연락을 주신다면. 데이터블 골뱅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앨리스 월급이 나오면 할 수 있다. 진짜 미쳤다. 우리. 내년도에 사장님으로부터 투자를 받을지도 모른다. 아 갑자기 여기가 대박 빵 터져. 모르는 일이 네. 이걸 인프레 사장님께서 보시면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요? 됐다, 끊어요, 꺼져.